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이 반등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희말맹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 역시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XRP 가격 같은 경우는 23센트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잠깐 반등했다가 떨어지고만 XRP,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지 약간은 걱정도 됩니다. 자, 한때는 XRP의 열렬한 팬이었고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XRP에 대해서 좋은 의견 그리고 좋은 분석을 내놨었던 마법의 똥대포 씨가 돌아와가지고 지난번에는 XRP 가격이 25센트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25센트 아래로 내려와 버렸고 자신의 타겟을 바꾸겠다. 왜냐, XRP가 거대한 베어 플래그, 하락을 주로 야기한다라는 거대한 베어 플래그를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베어 플래그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은 이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는 XRP 가격이 16센트까지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만 들어도 정말 아찔한데요. 16센트까지 다시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에게 달려있겠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힘이 빠진 상황이라서 이 XRP도 같이 끌고 늪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부디 그렇게는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 와중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 분석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상승을 보고 있긴 하지만은 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이 XRP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이 프락탈대로 따라가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죠. 이 심정을 저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차트이고요. 보시면 추세선에 이제 바닥에 맞고 반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반등할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추세선에서 버텨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밑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은 뒤로 물러날 곳이 없죠. 완전히 배수의 진인데 이 비트코인에 딸려갈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도 이 XRP 관련된 소식을 전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이 프랙탈대로 XRP가 따라가기를 한번 원해 봤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절망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비트코인이란 녀석이 언제든 반등할 수 있고 혹시도 누가 알겠습니까? 세력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XRP 펌핑 시키자라고 할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100%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안타깝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전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리플사의 홈페이지에 고객 숫자가 450군데 이상으로 늘었다라고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 커뮤니티를 비롯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속보 소식으로 전하기 전에 직접 제가 가서 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여기 분명히 450 플러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자 다시 300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뭔가 싶죠. 자, 이것을 두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몰래 450개 넘었는데 실수로 미리 공개가 됐었던 것이다, 아니면은 이 직원이 450명 이상인데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잘못됐었던 것이다. 그렇게 치면 또 직원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공식적인 답변을 얻기 전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혹자는 리플사는 이런 식으로 파트너들이 업데이트된 것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너십 450개 이상, 나름 좀 규모가 있는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 수요일 때 300개 이상 파트너십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150개가 더 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주일에 2군데씩 파트너십을 유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450개도 절대로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것에 관련해가지고 빵형이나 리플사가 공식적인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이 조만간에 무슨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BI에 관련된 소식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SBI 레밋이 일본의 주요 은행, 바로 이 후쿠시마 은행과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향후 후쿠시마 은행은 SBI 레밋 국제 송금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해당 업체 이용자 간 실시간 송금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압니다. 이 후쿠시마 굉장히 어감부터 좋지 않죠? 그런데 뭐 사업은 사업이니까 후쿠시마 쪽에서 SBI 국제 송금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래 리플넷 사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저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 도쿄 올림픽,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XRP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식이면은 좋지 않죠.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다음 소식 전달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XRP의 채택은 규제에 달려있나 유동성 문제에 달려있나 설문조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말 그대로 이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은행들이 XRP를 활용한 OD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규제가 먼저 보장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유동성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규제라고 답을 하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들 역시 이제 규제 쪽에 많은 투표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일단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리플사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XRP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은 가라앉았으며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XRP를 계속해서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든 그런 상황이긴 하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XRP 코인 자체는 2020년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괜찮다. 그리고 XRP 멤버들 사이에서 토론이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리플사의 솔루션이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나 규제 어떤 부분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가이다. 사람들은 이 규제가 정말 먼저 우선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빵형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온 부분이다. 특히 그는 최근에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규제 관계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위해서 더 나은 제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사와 XRP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서비스 회사 중 레메사 온라인 같은 곳들은 XRP를 사용한다는 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과정이 비싸고 그러니까 관련 인프라를 새롭게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규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를 대신하며 오히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트위터 사용자가 레메사 온라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죠. 찰스 헌터라는 사람, 레메사 온라인은 XRP가 규제화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파트너십을 기대한다. 그래서 레메사 온라인 측에서도 정확하게 말했다. 우리는 규제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메사 온라인 같은 경우도 규제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면은 바로 이 ODA를 사용할 마음이 굴뚝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빵형은 CNN에 나와서 규제 관계자들에게 올바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자, 반면에 리플사의 CTO인 데이빗 슈월츠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먼저 만들어져야 은행들이 따라와서 시스템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도 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끼어들고 싶은데요. 데이빗 슈월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동성이 갖춰지면은 은행들이 이제 같이 끼어 들어가지고 사용을 시작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 전에 데이빗 슈월츠 역시 이제 규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규제가 확실하게 나와줘야만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나쁜 규제가 불투명한 규제보다 오히려 일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쁜 규제는 좀 힘들게 맞춰서 일을 하면 되는데 불투명한 규제는 이 어디까지가 선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업체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예 손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낭떠러지를 걷는 것이 안개가 가득한 위험한 곳을 걷는 것보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규제에 대한 중요성도 항상 강조를 해왔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규제가 문제였었더라면은 어떻게 머니그램이 멕시코로 미국으로부터 $5,400만 일주일 동안에 보낼 수 있었겠느냐.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 이제 리플사의 직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규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은행들에게 적용이 되는 규제, 그리고 송금 업체에게 적용이 되는 규제가 다릅니다. 은행이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송금 업체들 같은 경우는 XRP를 활용하는 모습을 저희가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머니그램이라든지 샌프렌드라든지. 그렇지만 은행에서는 아직까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첫 번째로 그것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XRP의 증권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은 XRP가 증권으로 만약에 판명이 돼버리면은 이 송금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SEC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머니그램의 지분을 인수할 때 그 계약서 내용에서 이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머니그램이 XRP를 활용해가지고 송금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사와 머니그램을 막지 않았었다라는 거.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오스 때처럼 벌금만 좀 주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일단은 리플사의 사업이 계속해서 번창하면서 더욱더 많은 송금로들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좀 덜 떨어지면 좋겠어요. 오르지는 못할 망정. 자, 일단 여러가지로 최근에 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가야 될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체력을 잘 갖추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 영상 시청, 오늘 일요일인데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다시금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